파라텍은 1973년 6월 설립돼서 199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프링클러 헤드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밸브 등 소방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소방 설비와 제조, 기계 설비를 전문 분야로 시공 기술을 축적해 왔고요. 경쟁이 치열한 주택 시장, 상업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반도체, 스플레이 등 하이테크 플랜트에 클린룸 소방 등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소방 제품 61.3%, 소방공사 38.7%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129억 원, 영업 손실 4억 6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3.1% 감소했습니다. 사측은 공사 매출의 감소에 따른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공시였습니다. 회사 생산 중단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중단입니다. 생산 중단의 분야는요, 파라텍 부천 공장입니다. 중단 금액은요, 343억 원입니다. 회사 최근 매출액의 30.4%에 해당될 수치고요. 생산 중단의 내용은요, 소방 제품, 스프링클러 헤드류입니다. 생산 중단의 사유는요, 소방 제품 제조 사업 확장과 제조 원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산 공장의 증축 및 설비를 이전하기 위함이다. 향후 대책은 신규 공장의 생산 라인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라인을 정상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생산 중단의 영향입니다. 공장 이전에 따른 사전 재고를 확보해서 정상적인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생산 중단에 따른 당사의 매출액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단 일자는 7월 25일자고요.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소재지는요, 충남 서산시 소재고요. 본점 이전을 완료한 후에 생산을 진행할 계획으로 생산 재개 예정 일자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보통주 2,530만 주를 신규로 좀 발행하겠다는 뜻이죠.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67만 5,379주인데 결코 작지 않은 거의 뭐 50%에 해당되는 신주가 좀 발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회사는 시설 자금 50억 원, 운영 자금 170억 원,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50억 원, 전체 271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죠. 지금 공모증자의 방식에서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주주들에게 할인폭을 많이 최대치로 주면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미청약 물량을 일반 대중한테 좀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이 부분이 총액 인수라고 해서 여기서도 미청약되는 물량을 기관이 다시금 인수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1,075원, 할인율이 무려 30%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발행 기준 당시의 주가에 30% 할인율을 적용해서 1,075원인데 오늘 주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1,220원. 지금 한 20%대, 22%대 한 20%가 좀 넘는 수익률이 좀 예상될 수 있는 수치죠. 네네. 청약의 예정일은요, 8월 12일부터 8월 11일 양일간입니다. 납입일은 8월 16일이고요. 대표 주관 회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면 시설자금 50억, 채무 상환자금 50억, 운영자금의 172억 원을 사용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돼서 공시의 의무사항이 발생될 경우 확정 공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발행가액은 확정사항이 아니라 예정이죠. 증권신고서의 최종 수리 이후에 발행가액 확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율을 30%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확정 발행가액에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네. 기타 사항도 좀 없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체크포인트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보려고 했는데 네네. 일단 뭐 초기 인수 조건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회사가 했어요. 그래서 청약 개시가 됐는데 전체적인 청약 납입이 30%에 불과해요. 그럼 70%는 미청약, 불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총액 인수라는 것은 회사의 운영자금들의 어떤 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 70%를 이 주관사들이 좀 인수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해주는 이 금액 안에서 총액 인수 조건이 아니다. 네. 즉 불발이 되면 미청약 때는 유상증자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파라텍 일단 저희가 두 가지 공시 살펴봤는데 먼저 유상증자 공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대표님, 그럼 혹시 흥행 여부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유상증자의 결정 여부를 떠나서 네네. 조금 굉장히 좀 이 개탄스럽습니다. 어,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이 파라텍을 한번 다루고 나서 이 공시가 지난주 금요일 공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네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회사는 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해야 되는가. 7월 13일자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양수 금액은 모두 200억 원이고 등기 예정일은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을 통한 투자 수익을 강화하겠다. 앵커님, 이게 앞뒤가 좀 맞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회사가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채무상환 자금 50억 원, 그다음에 시설 운용자금 170억 원, 그다음에 시설자금 50억. 이 200억 원대 27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유형자산 취득을 통한 투자 수익을 강화한다? 이게 비록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 결정이 증권신고서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여기서 더해서 저는 의문이 좀 생겼죠. 회사는 최근에 전 대주주에게 대여한 이 200억 원을 회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요.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다시금 아이러니하게 유형자산의 취득대금이 200억 원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바로 나간 흐름? 자, 이건 뭘까요? 뭐를 의미할까? 그래서 저는 반기 검토 보고서 이후, 즉 3분기 보고서 내는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저는 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이 대여금의 행방이 지금 이 자산 취득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 회사는 200억 원에 270억 원의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200억 원을 투자 수익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건 좀 비록 너무 앞뒤가 좀 안 맞는 의사결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지금 회사는 돈이 없어서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정작 회사의 내부 자금은 이 강남에 200억 원대 건물을 취득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 자금을 생산 자금에 우선해서 해야 되고 제가 7월 13일자 저희가 이 공시메이트 시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금을 생산 시설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이 이익 제고 관점에서 부합시킬 수 있는 어떤 요령인데 이게 과연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이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측면에서 어떤 점에 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추가로 좀 결정한 이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그럼 뭐 증권 신고서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같이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 증축과 그리고 수주 계약 체결 등 이런 사업에 그래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 그러면은 성장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을? 일단 1분기 보고서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재무제표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45억,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좀 이뤄내고 있죠. 네네. 영업이익은 19억 원, 영업손실 19억 원,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손실 금액이 감소는 했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매출액의 증가폭은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798억 원의 이 대규모 시설공사 수주를 좀 따낸 이력이 있었고 최근에 이 수주 공시 513억 원에 올해 3건의 전체 이 수주 금액이 한 513억 원에 좀 이르기 때문에 회사는 점진적인 수주를 좀 잘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수익성을 크게 제고하는 관점에서 역량적인 관점은 선행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이후에 잔금이 들어온 시점에 이익 개선이 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측면인데 일단 매출액의 성장세는 가져오고 있고
손실 금액의 감소치는 좀 가져오고 있지만 2분기의 관건은 영업이익의 어떤 달성 여부가 좀 중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점진적인 수주를 가져가는 건 맞지만 이 성장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올해 실적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을 보면 회사는 소방기구의 제조 도매와 소방 설비의 시공, 즉 이게 전방 산업에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이 인프라 안에서는 이 소방 설비나 소방 시설에 대한 어떤 수주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 하반기에 좀 지속된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2022년도의 상반기 기점과 좀 다른 양상이라면 투자의 폭이 줄어들거나 공사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거나 일단 이 공사의 어떤 준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좀 지연시키는 효과들이 좀 있다면 수주도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파라텍 관점에서는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사실상 사업에 타격은 좀 없겠는가. 자, 이런 관점이라면 이 경기 침체가 좀 가속화되고 기업의 어떤 투자가 좀 지연되는 어떤 의사결정 안에서는 파라텍도 부분적인 실적 감소 요인은 피해갈 수 없는 요령이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의 비율에서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점진적인 매출 성장을 좀 가져오고 있고 수주도 좀 증가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맞지만 이 이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아까 첫 번째 대목이었죠. 지금 27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200억 원은 다른 타법인의 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이 의사 결정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50억 원을 조달하는데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좀 합당한가? 제가 오너라면, 제가 사업주의 의사 결정권자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50억 원 채무 상환하고 나머지 150억 원을 순차적인 어떤 회사 형편에 맞게 설비 투자 내지 뭐 운용 자금을 확보했을 건데 지금 대여금의 전 대주주에게 회수한 대여금 200억, 공사 미수금 100억 원을 즉 300억 원을 최근에 회수했다라고 밝혔는데 200억 원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동산 취득 금액으로 하고 100억 부분. 지금 잠깐 이걸 보도록 하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가 지금 223억 원의 1분기 현재 현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유형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3억 4천만 원, 한 23억 원 정도 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채 규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1,048억 원, 그리고 부채는 614억 원. 그래도 부채 총계 비율에서는 유동성 관점에서도 보도록 하죠. 450억 원의 유동 부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 자산 884억 원. 지금 유동성 관점에서도 뭐 부채가 큰 폭의 어떤 이 회사의 발목을 잡는 형국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죠. 223억 원의 회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불렀어야 되고 200억 원은 왜 부동산을 취득하여만 했는가? 자, 이 점이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기는 점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회사 측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업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이 회사의 주요 사항 보고서 공시가 없었다면 회사가 주력 사업 이외에 유형 자산 취득을 위해서 투자 수익을 강화할 목적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결정이었는데 지금의 경우 이게 아니죠. 지금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 운영 자금을 확보할 목적이 좀 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회사가 채무도 갚아야 되고 시설 자금도 필요하고 운영 자금도 좀 필요했는데 그럼 이걸 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 230억인데 왜 중재를 부릅니까? 왜 지분 가치 희석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듭니까? 회사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지 왜 쓸데없이 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고 심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결정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물론 뭐 제가 이 세부적인 사안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요령은 아니지만 이게 향후의 감사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7월 13일 공시를 좀 다뤄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과대 납폭 부분. 자, 요건이죠. 지금 이 1,180원까지 지금 1,220원 주가 지금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하게까지 급락을 했었던 요인 안에서 여기서 자 저는 첫 번째 든 이 의문이 과연 청약에 흥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 이런 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의사결정은 일반 공모 청약의 어떤 흥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인위적인 어떤 결정이 맞고 전반적으로 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어떤 결정은 이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 행위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어떤 행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 잘 판단해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 관련돼서도 현 구간 대응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텍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없고요. 저희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